30만 원대 임플란트. 이야기는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격은 임플란트 한 개당,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제외를 하고 임플란트 한 개당 가격인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조건에 안 맞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이게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부모님 때문에 많이 임플란트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는 누가 어떻게 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랭스치과 비주얼 담당 라주일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비주얼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비주얼에서 치아가 참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보면은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도 웃을 때 치아의 치열이 이상하면은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치열이 고르면 또 사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네네네. 모든 치아를 금리로 가기, 그냥 틀리고 가기. 모든 치아를 금리로? 다 금색으로? 너무 극단적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도 고르라고 하면은 금리로 럭셔리하게. 이게 왜냐면은 그래도 내 치아가 있는 게 좀 더 편해요. 틀리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속상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임플란트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치과마다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임플란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회사마다 비용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만들 건지,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또 뼈 이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또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세세하게 좀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임플란트 기둥, 그 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둘을 연결하는 지대주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뼈 속에 묻는 임플란트의 기둥, 픽스처라고 하는 기둥과 그 다음에 치아에서 보이는 크라운, 치아 형태의 크라운, 픽스처와 크라운을 연결하는 지대주, 중간 기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지대주, 그 다음에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니까 뼈 이식도 간단한 뼈 이식이냐 아니면은 뼈가 없는 곳에 엄청 많이 뼈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 얼마나 관리를 해줄 거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같은 제조사인데 치과마다 비용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라고 해도 이렇게 라인업이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를 예로 들면 현대차 중에서도 제일 작은 차하고 고급차 라인,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임플란트 회사들도 임플란트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그거를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같은데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임플란트의 종류는 임플란트의 기둥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기공물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장비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의 차이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임플란트라고 해서 비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삼겹살 요리를 하는데 동네에서 하는 삼겹살 요리하고 호텔 주방장이 해주는 삼겹살 요리는 틀린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는 가격 비교 사이트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치과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 공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여쭤보시면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치과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임대료랄지 그 다음에 인건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과가 모든 치료의 비용을 책정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쪽에 있는 치과들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나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지만 가격 경쟁이 좀 심해져 가지고 임플란트 가격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어요.
재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심을 건지, 모양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단순하게 임플란트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쉬운 수술이 있고 어려운 수술이 있어요. 쉬운 수술은 사실 경력이 적으신 원장님들이 하셔도 큰 탈은 없어요. 다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버겁다 생각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지만은 경력이 있으신 분한테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이유가 좋아질 거는 분명합니다. 20-30만 원대 임플란트 이야기는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격은 임플란트 한 개당,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제외를 하고 임플란트 한 개당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직접 가서 상담 받으시면은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20-30만 원대 임플란트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조건에 안 맞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이게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사는 게 아닌데 나 여기에서 20만 원짜리 해줘.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치과들이 경쟁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좀 자극적인 광고가 많아져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조금씩은 커질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꼭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는 우리 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신에 치아에도 잇몸병이 생기듯이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아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기 체크하시고 스케일링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임플란트 기둥하고 치아의 머리를 연결하는 그 지대주에 있는 조그만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풀려서 임플란트 머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좀 딱딱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쓰다 보면 임플란트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연장되는 이야기는 한데, 저가형 임플란트에서는 이제 그런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엄청 고가의 임플란트 병원에서 했을 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타날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빈도수에 있어서 는 훨씬 차이는 많을 거예요. 시술하는 원장님들, 그 다음에 치료하는 치위생사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잘 해주냐에 따라서 그 부작용 같은 거는 좀 줄일 수는 있거든요.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되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오래된 임플란트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임플란트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임플란트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오해 중 하나가 임플란트 이거 하나면 이제 평생 쓰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이제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겠는데요 하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좌절들을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도 한번 심었다고 끝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임플란트는 심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타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고 재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잘못 심겨졌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 뼈들이 급격하게 녹았다든지, 그리고 임플란트는 잘 심어졌는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임플란트, 어떤 임플란트인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그 머리 부분만 붙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임플란트 종류를 아예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치과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임플란트로 심게 될지 알게 되시는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들께서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임플란트로 심는 건지는 당연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환자분들께서 10년 지났을 때 혹시나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될 때 어떤 임플란트인지도 모르고 관리를 받는 거랑 어떤 임플란트인지 알고 관리를 받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회사마다 안에 들어가는 제품의 구성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 회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단순히 몇 년 유지하다가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고 꾸준히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회사인 거냐, 그 회사의 제품인 거냐, 그래야 나중에 다시 고쳐서 쓰시기도 편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제조 회사인지 알 수 없는 임플란트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검색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통 대부분은 부모님 때문에 많이 임플란트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는 누가 어떻게 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발품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면 좋은데 주변에 치과 의사 잘 이제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 치과를 다녀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를 심는 건지, 뼈 이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후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해주는 건지, 누가 심는 건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